이런 얘기를 왜 할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수험적 IQ가 낮은 사람인 거예요. 수험적 IQ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은 정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세요. 방법은 제시드렸어요. 아까 1교시 때 밑줄법을 말씀드렸죠. 1교시 문제 풀 때부터 바로 밑줄을 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도 똑같아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복습 왜 하냐? 복습을 왜 하냐?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으로 오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오래 하려고.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시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쳐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강의가 됐던 거죠. 그럼 그 순간에 기억력이 이제 풀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 암기 과목이잖아요. 아까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 기억이 급속도로 떨어져. 그래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의 골든 타임은요. 강의를 듣고 1일 예를 들어 오늘 14시에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럼 내일 14시까지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을 마치는 거. 그게 베스트예요. 그게 베스트. 왜 그러면은 뭐 기억을 하루 더 연장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수업은요. 능동적인 공부가 아니었어요. 수동적인 공부였어요. 수동적인 공부. 그냥 강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냥 제 말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냥 뭐랄까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아직 문제 의식도 없고 그거에 대해 내가 성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으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나약해요. 굉장히 나약해. 조금만 지나면 확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한 밑줄법을 활용해서. 그거 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뇌를 쓰게 돼. 그렇게 밑줄을 치려면 어쩔 수 없이 뇌를 쓰게 돼 있어.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단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이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음 회독 때까지 날 버티게 해줘요. 말씀드렸죠. 지금 올인원 강의에서 오늘 강의를 했으면은 그걸 다음 기출 강의나 요약 강의에서 거기를 만나게 될 시기는 2달 후라고. 그때까지 나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해줘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2달 후에도 솔직히 복습을 했어도 그냥 지나가다 누가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복습을 안 한 애들은요. 2달 후에 거기를 읽어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복습을 한 사람은요. 읽어보면 기억이 나요. 딱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복습을 한 애들은 머릿속에 이 화석처럼 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털면은 그 모양이 다시 나와요. 근데 복습을 안 해도 이걸 새기질 못했어요, 머리에 새기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추억을 쌓고 간 거예요. 이 강의. 몇 달 지나면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유유인이 무슨 뭐 에릭 아까 뭐 그랬나? 그냥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지금 이 기억이 뿜뿜한 이 시기에 하루 내에 그걸 머릿속에 얼른 화석으로 세우기 쉬워. 왜냐하면 이미 내가 지금 막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놨거든. 여기서 얼른 내가 여기다 단돌이 딱 쳐놓는 거야. 그렇게 단돌이 쳐놓으면은 기억이 오래 가고 까먹어도 흩으면 다시 나와요. 그거를 10번 반복하면 이제 머릿속에 배기고 가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회독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억에 기록을 해놓기 위해 내 뇌에 기록을 해놓기 위해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든타임은 1일이에요. 그리고 베스트예요. 베스트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행정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 맥스는 마지노선은 이거예요. 7일. 이 기간 동안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오케이예요. 이때까지는 복습을 하는 게 얻는 게 더 많아요. 이때까지는 오케이야. 이때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 일주일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복습을 못했어요. 그럼 그래도 복습을 할 거냐? 포기하세요. 포기.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학생한테 포기하라니? 포기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오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짓을 생각하거든요. 돈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한계 내에서 돈을 운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다음 시험일까지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게 무한하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 저는 가끔 뭐를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들 때마다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시간이 무한대일 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시간이 한정돼 있을 때는 그 시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버틸 수 없는 시간을 빼곤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다니는 시간 빼고 그냥 다 하는 거고, 전업이라면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빼곤 다 하는 거예요. 다 버짓이 있기 때문에 그 버짓에 맞게 맥스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나가지고 복습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가성비가 떨어져요. 복습을 하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대신 복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7일이 지나잖아요. 거의 남지 않아요. 혼자서 독학하는 거랑 비슷하게 돼요. 혼자서 독학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가성비가 떨어져요. 차라리 그때는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고 어쩔 수 없었으면 인정하고 그냥 거기를 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포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진도의 복습을 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지금 진도를 복습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거는 내 실패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나아요. 대신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베스트고요. 여기까지 오케이지만 이거 넘으면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10회 독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10번 안에 알면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알면 돼요.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꾸역꾸역 한다고 해. 능력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자꾸 이 가성비 없는 데다 써. 무한대의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 시간이 오를 거 복습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복습해야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이걸 지키세요. 그리고 또 딸리 말해서요. 이거 지나면 이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안 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치면 순백의 악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더럽혀지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바늘도둑이 소소득된다는 말 아시죠? 복습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복습을 잘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몇 명은.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경스러워요. 복습을 안 하는 게. 아씨 내가 지금 엄마한테 지금 그 공무원 될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서는 오늘 또 공부를 안 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 뭐 대여섯 번 되다 보면은 뭐 그렇게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나 오늘 밥 먹고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면서 놀고 아무 인생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복습을 안 해도 다르지 않구나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수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그리고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요. 버릇이 그렇게 들여가지고 엄청난 각성과 노력을 해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아예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처음에 마음을 계속 시험날까지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복습 안 하는 버릇을 안 들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안 하게.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웬만하면 이게 없게. 웬만하면 없게. 근데 이렇게 갔으면 그땐 포기하세요. 이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 단어는 버리는 거야. 괜찮아. 10번 해독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복습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 강의는. 왜냐하면 느끼셨겠지만요. 제 강의는 그냥 문풀이에요. 유희은 강의 두 글자 문풀. 예. 지금 인문 강의죠? 인문 강의인데 문제 풀고 있어요. 1번 O예요, X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올인원 강의도 제 강의 이름은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예요. 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예요. 거기서도 똑같아요. 예, 거기서 똑같이 문제가 소재로 등장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해주고 다시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끝나요. 예, 우리는 객관식 시험 문제 많이 맞히면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옛날에 막 중국 영화 보면은 막 청소하는 거 가르치고 막 뭐 주방에서 하다가 3년 후에 무술 알려주잖아요. 기초를 쌓아야 돼 막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요. 예. 처음부터 그냥 총칼 쓰는 거 배워가지고 얼른 그냥 죽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총칼 쓰는 거 가르쳐줘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청소하는 거 가르쳐주면 이제 오랫동안 노예로 써먹겠죠. 자기가 이렇게 들고서는 그거 이제 나중에 가르쳐줄게. 진짜가 이따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총칼 해가지고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제 강의는 그래서 처음부터 문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습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한 30개, 오늘 한 30번까지 할 거거든요. 그 30개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문풀도요 3단계가 있어요. 하나는요 답을 맞추는 단계예요. 답을 판별하는 단계. 답의 OX를 판별하는 단계. 근데 내가 답을 알았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객관화가 좀 되면 괜찮은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었던 기억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이 오라는 걸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게 오라는 걸 내가 풀어서 밑에 보고 오 맞았다. 나 이 문제 알았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건 뭐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직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외운 거나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 객관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답이 OX를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OX를 맞춰야 되고 동시에 이 문제의 실제 포인트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실제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처럼 한번 설명을 해보죠.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 행정이냐 형식적 행정이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일체를 행정이라고 하는 형식적 행정도 있지만 그중에서 진짜 행정, 진짜 집행 요거랑 진짜 집행하기 전에 원래 입법부 관리 행정부가 대신해준 입법 이렇게 나뉘는데 대통령령 제정은 여기에 속하니까 실질은 행정이 아니지만 형식은 행정이겠지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여기가 멈추는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복습을 멈추는 타이밍이에요. OX를 판별했다고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초기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초기에 올인원까지는 여기에 힘을 많이 들여야 돼. 그래야 단단해져. 예. 이렇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하지만 저런 경우라면 어떨까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다음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수험적 IQ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수험적 IQ가 높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수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예, 수험과 무관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법학 공부는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답이 있어요. 하지만요 행정법적인 문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판사한테 물어보면은 마침 그 담당 판사가 뭐라고 말한 역사적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 물어봐봤자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세상에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혼자서 지적인 상상을 하는 것 이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그게 제가 말한 열심히 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멈출 지점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바닥에서 별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너무 자기 비하 같지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저는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달리 말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어차피 이 바닥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제가 설명하지 않는 건 이 수업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말한 것들 맥스예요. 어차피 제가 말한 게 맥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한계를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추지도 마시고요. 여기로 가지도 마세요. 여기로 멈추지 말고 여기로 가지 말고 딱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이게 합리적인 복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30개의 지문을 풀면요. 그 짓을 3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 복습을 한 거예요. 30개의 지문에 대해서 이게 되면 그러면은 석세스 성공. 이 성공을 30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사람이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안 되는 게 나와요. 이게 안 되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 뭐냐면 발췌 수강이에요. 발췌 수강. 해당 부분만 이제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는 방식인데 이것도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요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가져야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딱 보는데 얼른 성격이 급해. 성격이 급해가지고 답을 모르겠고 이거 해도 모르겠어. 포인트를 말하려 해도 모르겠어. 얼른 강의 들어봐야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 들어보시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데 그거를 내가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잘하면 들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걸 힘줘서 드는 사람은 근육이 생기지만 안 되겠다. 포기.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낑낑거리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그 낑낑거리는 시간도 제가 정해드릴게요. 5분에서 10분이에요. 한 지문당. 만약에 10분을 넘게 고민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것도. 10분을 넘게 고민하는 거는 똑같죠. 무거운 물건도요. 내가 10분 동안 낑낑거려서 못 들잖아요. 그건 못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100분을 해도 어차피 못 들어요. 지금 못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능력 밖이에요. 근데 적어도 10분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고민을 하시고 이 정도만 고민을 하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나가다가 안 되는 게 나와. 그러면 5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저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지? 그 자기 사색을 5분에서 10분을 해봐.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 하면서 5분 10분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때. 그건 잘 안 까먹어요. 그건 뇌에 각인이 돼요. 그 순간에 쾌락이. 그 순간에 지적 쾌락이 이게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런 게 많아지면.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몰라. 그럼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강의를 다시 들을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마이너스 10분에서 플러스 10분. 예, 요 사이. 마이너스 10분에서 플러스 10분 사이를 이제 발췌를 해서 수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거였지 해가지고서는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또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복습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여기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높은 확률로 그냥 강의 들을 때부터 몰랐던 거예요. 이 순간에도 강의 듣는 이 라이브 순간에도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도 모르겠는 게 나오게 돼 있어.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서 나온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올인원 강의에서 무려 4,400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게 안 나오겠어요? 네,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카페에 와가지고 이때는 질문도요, 여러분 다 여기 제가 지금 써드리고 있죠. 질문도 어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요건을 충족하냐면요. 요새 세 줄 요약 유행하죠. 제가 세 줄 요약까지 말 안 할게요. 5줄 요약이 돼야 돼요. 나의 질문을 5줄 한 문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질문을.
이거는 우리가 읽기가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문을 5줄 한 문단으로 못 한다면은 그건 질문할 만한 상태도 아닌 거예요. 아직. 저희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라고 써요? A4 한 장이야. 뭐 써 해석이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죄송해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거는 질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시간 낭비야. 아까 돈 버짓 시간. 저희가 시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저희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1년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질문을 쓰는 건 그 시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답을 해줘도 못 들어요. 사실 높은 확률로 2단계까지 오면 사실 질문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발췌 수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 나름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발췌 수강을 했어도. 근데 카페에서 조교들이 몇 글자 쓴 걸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허상에 가까워요. 제가 그동안 몇 년간 해보니까 어차피 몰라 이거 해도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문답이 오갈갈 뿐이 높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지만 제가 강의를 좀 잘 못해가지고 요거를 말해줬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걸 미처 말 못한 경우가 있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나면 후회를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해줬을 걸 해줬을 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우리 조교진이 말하면은 확 해소가 되면서 될 수가 있어요. 그땐 질문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요게 됐다는 전제인 거예요. 요게 됐으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문해서 되면 또 성공이에요. 성공적인 복습이에요. 성공적인 복습. 그래서 30개의 질문에 대해서 요게 많을수록 당연히 제일 좋겠죠. 요게 많을수록 제일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질문을 이게 돼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들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서 그냥 여기로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그럼 아까 전에 말했죠. 포기예요. 포기. 포기라는 걸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굉장히 불경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포기는요, 전략이에요. 프로야구 선수가 시범 경기 나가서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경기 날 전까지 몸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10회 도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다 알면 돼요. 그때까지만. 그리고 버짓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타임에 내가 쓸 수 있는 버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너무 헤매거나 안 되는 걸 질문, 재질문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수험적 IQ가 낮은 사람인 거예요. 수험적 IQ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여기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시험 전날까지만 알면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지금 모르는 거는 뒤의 내용을 몰라서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행정법은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그 시간의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을 알면 어차피 알게 될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바퀴 돌다 보면은 이 개고생을 안 해도 어차피 알게 될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알게 될 걸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란 돈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세요. 10번의 이 과정을 10회독을 하면서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D-1 상태에도 모르는 게 나와요. D-1을 4,400개를 다 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와요. 대신 그게 내가 알던 모르던 외울 수 있는 양이면 그만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읽고 가. 몰라도 돼. 그냥 그거 외워 그냥. 외우고 시험장에 뭐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안 물어봐요. 외우면 그만이에요. 대신 그걸 제일 최소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 무결로 잡으면 안 돼요. 최고 확률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전략적인 거예요. 최고 확률로 잡고 마지막 그 남은 그거는 외운다. 요 마음으로 가야 전략적인 수험이 가능해요. 이게 합리적인 복습이에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금 인문 강의지만 30개의 지문 전부에 대해서 이 짓을 해보려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할만할 거예요. 네. 항상 할만한 정도로 나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은 정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세요. 방법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